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드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59회 한능검 시험, 즉 다음 주에 시행될 6월 11일 시험이 이제 딱 1주 남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능검 공략을 위한 최종 정리 및 기출풀이 심화 내용을 한 번에 다룰 거니까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구독을 인증해 주실 경우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파일은 이런 방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정리 파일은 제가 최근에 올린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 한능검 전용 기출 전용 전략집과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PDF 파일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략집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직후에다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전략집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PPT 다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략집 내용은 사실 이거는 정규 이론 교재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이론 교재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론을 최소한 1회독 이상을 했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출을 포커싱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거를 목표로 만든 게 기존의 전략집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 전략집을 만든 이후에 지금은 확실하게 이론 강의를 다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의 교재로서, 어차피 여기는 내용 바탕으로서 원래 이론 강의 만든 거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이론 강의 내용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지만, 일단 이론 강의의 내용을 확실하게 100%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개정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론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 있는 PPT 내용은 교재로 활용해가지고 제공 못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의 전신 이거 정도는 협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제공해 드릴 거니까, 유료로, 그러니까 물은 아니고 유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이론 강의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필기하시면은 어차피 엔간한 내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엔간한 내용 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임시로 다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렇게 다 팁을 제시드려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페이지가 지금 PPT 페이지 기준으로 솔직히 말하면 한 15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큰 글씨로 좀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지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내용이 없는 페이지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그 이론 강의 보고서 그 내용 보면 생각보다 며칠이면 다 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빨간 줄로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되니까 조금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강의 보실 때 이걸 교재로 참고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될지, 어떤 키워드가 잘 나올지,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기출을 분석한 걸 다음은 그 원래 교재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참고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같은 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 타 이론 교재에 비해선 그 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난이도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급수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나누면 좋을지 이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은 확실하게 나올 유형부터 확실히 공략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고도점까지 받고 싶으면은 조금 뒤에 있는 전략까지 봐가지고 이렇게 좀 시험을 최대한 그 내가 원하는 급수에 맞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론강에 썼던 그 암기법 같은 것도 여기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 회차마다 원래는 그 새로 나온 키워드도 다 계정 넣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이론 강의 나왔었고 어차피 지금 만든 버전에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굳이 더 키워드를 한두 개씩 더 넣으면서 그렇게 꾸기꾸기 넣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있는 내용을 충분히 80점 정도는 대비할 수 있게 엔간한 내용 다 구성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꼭 구매하셔가지고 시험 대비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다루면, 일단 기출 점수가 이제 슬슬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점수가 안 나오셔가지고 고민하신 분들, 지금 단기 강의 뭐 이유형 저유형 버리는 거, 뭐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는 거, 이런 것들 고민 많으실 텐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룰 거지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기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강의 막 개념 강의 듣고 있으면 너무 늦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개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빨리 끝내시고 기출 들어가세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의견의 경우에는 기출을 풀고 한 문제씩 풀던지, 한 시기, 그러니까 뭐 고대던지 고려던지 계양기던지 아니면 전범위를 다 푸시던지, 방법은 무조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 풀고 해설해도 되고, 한 시기씩 풀고 해설 봐도 되고, 다 풀고 해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 괜히 느리게 하지 말고, 나는 어느 정도 개념 있으니까 빨리빨리 기출 보고 싶어, 그럼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 외에도 특정 강사님 외, 그러니까 뭔가 꼭 누구의 말에 얼매지 말고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게 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느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 고난도 회차 제발 버리지 마세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근 고난도 회차 할 수 있는 거는 50회, 52회, 58회가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이 회차 내에서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가령 59회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회차 내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지든지 유형이든지 개념이든지 어떻게든 연계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쉽다고 하는 회차 내에서도 분명하게 어려운 문제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거 나온다, 여러분들 못 풀어요. 그러니까 회차 가르지 말고 최대 한 번씩은 살펴보시고, 정 못 풀겠으면 풀이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풀지 말고 풀이라도 봐가지고 그냥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문단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 보고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기출 은행 시험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문제 속 키워드랑 선지 분석 똑바로 안 하시면 이거 기사 시험 아니고 커멀 필기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하셔야 기출에 필요한 내용 잘 가져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보는지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현재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발요. 시험 당일날에 실수해서 점수가 떨어지시는 응시도 있지만 정말 꾸준히 점수가 안 나와도 노력해가지고 수직 상승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까지 막 70점대 나오다가 시험 당일날 막 80점 넘는 사람도 분명하게 제가 가르친 수험생 분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그 가능성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오늘은 기출풀이의 심화를 다룰 건데, 여러분들의 기출풀이 전략을 위해 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은 전략을, 그리고 최근 경향까지 같이 다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의 기출 경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최근의 기출 사례를 스포할 거지만 그냥 보세요.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문제 대표로 보고 어떻게 기출 푸는 감을 잡을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유추의 활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간에 각 문제에서는 그 문제 힌트가 되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키워드를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건데, 만약에 이 키워드가 낯선 게 나와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이 키워드만큼 모르겠어.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대비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문제의 키워드는 여기는 만력제예요. 이 만력제가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좀 지원해줬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 황제예요. 그럼 이 인물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 나라가 명나라인 걸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 시험장 당시에 이거 아시는 분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열에 9명 몰랐거든요. 그럼 이거 모르면 문제 틀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키워드 유출한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은 이 문제 먼저 주목하는 거, 일단은 문제에서 이런 것도 주목하세요. 자, 조선의 정책입니다. 자, 1번 보면은 광군을 조직한다. 자, 광군은 고려시대예요. 시기 벌써 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런 힌트까지도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의주에 있던 의승과 도착하고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춘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도로 비유하면은, 자 의주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인데, 자 당시에 조선의 관리들이 여기까지 이게 이동한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국가를 만나겠죠. 막 일본 만나러 가는데 왜 여기를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 갔으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나는 건데,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 치면은 뭐 명나라라던가 청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만 유추했어도 베스트입니다. 자 볼게요. 2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 허용했다. 자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일본이고요. 3번 정도전 중심으로 요동정벌 추진. 자 일단 이거 명나라 맞아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4번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가 설치. 일본이고요. 자 5번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세완사 파견. 역시 일본인데, 사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의 데이터 베이스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선지 소거법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저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출 데이터 베이스가 쌓였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가령 내가 2번 선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 줄 고민해야 돼요. 왜? 일단 4번, 5번은 확실하게 일본인 걸 아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아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의주에 가는 거면은 일단 중국과 관련된 국가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명나라네? 그럼 이게 제일 가까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힌트를 갖다 푸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어가지고 조선 관리들이 어서오세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적인 거까지 잘 봐가지고 최대한 정답에 근거할 만한 거를 추론하는 게 여러분들 기출풀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모른다고 에이 몰라 틀릴 거야 이러시면 여러분들 시험 점수 못 올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게 여러분들 기출풀이의 첫 전략이에요. 자 두번째, 사진 자료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기출에서는 키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진 자료 플러스 그림 자료의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한능검이 문제를 다양하게 내기 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중성을 엄청나게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다채롭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거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이 경의선 복원 사업 갖다 푸는 문제지만, 재미있는 게 이 문제가 여기는 2분을 잘 보시면 돼요. 이거 2분을 잘 보시면은 어떤 분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거 사진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분 누구예요? 여기 있는 분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거 눈치를 챌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인 거. 그래서 특히 현대사의 대통령분들은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씩은 봐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 사진 자료 되게 힌트를 많이 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잘 주목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현대사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다른 시기에서도 사진 유형을 어떻게, 사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힌트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이게 정답이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 77선언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최초 이상 가족 고향 방문 전두환 정부 시기, 7.4남북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박정희 정부고, 여기 5번은 남북 기본 합의서니까 노태우 정부인데, 만약에 진짜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 힌트 보면서도 풀면 돼요. 자 이 문제는 가져온 게 뭐냐면, 여기는 1968년에 향토예비군 사건이랑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북한 침략서여가지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으면은,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 TV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사진이 흑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조되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는 그나마 최근 현대사니까 사진이 컬러인데, 반대로 이 정부 시기에는 흑백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흑백 사진을 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뭐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넓게는 한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는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비교적 흑백이니까 대통령도 비교적 옛날 인물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적인 맥락까지 보면서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호주제 폐지, 노무현 정부 너무 뒤져. 이때면은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 더 뒤인데 흑백 쓸 리가 없어요. 뭐
인생 내 것도 아니고. 아무튼 2번 국민교육헌장. 자 이거는 박정정부. 이거 제일 가능성 있네요. 3번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명박 정부고요. 4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서 재산등록 의무화 김영삼 정부 시기. 좀 너무 뒤져. 언론기본법 제정. 자 이게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찍을 거면 이런 식 2번 아니면 5번 찍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찍으면 정답률 훨씬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핵심 키워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려운 키워드 나오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나 개념서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기출 열심히 풀었는데,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이러는데, 자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만약 모르는 키워드 나오면 그거 다 못 풀어요. 그건 당연해요. 아니 저도 강사지만 출제자가 니 이거 모르지 이렇게 확 내버리면은 당연히 저도 그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먼저 왼쪽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힌트가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십조를 진성여하게 올렸다. 자 이거 시무십조 공부했다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냐고요? 최치원이요. 당시에 육두포 출신으로서 정치개혁안 올린 거, 이게 힌트인데, 일단은 여기는 선지가 좀 어려워요. 자 해신미경소 이거 원칙이고, 일단 좀 다 적어놓기게 할게요. 자 청방인문표 강수, 이두정리 설총, 자 해인사 묘괴상탁기, 일단 이게 정답이고, 자 그리고 신문화쟁로 원효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일단 얘는 다 제끼고 1번 아니면 4번 중에 풀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당시에는 새로운 선지여가지고 많이 어렸을 거고, 특히 해인사 이 묘괴상탁기가 사실은 기출에 있었던 키워드긴 해요. 간접적 언급된 건데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 갖다 푸는 거예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알면 좋은데, 자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려운 키워드 주면은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한능검이라면은 분명히 쉬운 힌트로 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라 말의 사회상,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건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최치원이 신라 말의 인물이란 건 알잖아요. 그니까 내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능검처럼 국가공인시험은 선지 내에서 오류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흥선대원군이 뭐 훈민정을 만들었다 이런 선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는 무조건 맞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최치원에 관련된 거면 최치원은 신라 말의 인물 아닌가? 맞잖아. 그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집중하지 말고 최치원이 신라 말의 인물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꼭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남궁어고 통해가지고 이 단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제 좀 제발 읽으세요. 진짜 한마디 하는데, 문제를 왜 안 읽고 맨날 헛소리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좀 이게 말 죄송하지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 단체인데,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가 단체를 낸 거니까 그 중에서도 뭐 남궁옥이란 인물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단체예요. 단체니까 당연히 그 인물이 뭐 한 명, 두 명, 뭐 5명, 이게 아니라 뭐 수백 명, 수천 명 다 단체 인물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낼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인물 몰라도 1896년에 서재필과 이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 의회 설립이 그 공화대를 수립하려는 일종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 지향했는데 공화정을 지향한다는 모함을 받았고 서재필과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모르는 키워드 제끼세요. 제발 부탁드리는 게, 이렇게 큰 글씨 있으면은 무조건 큰 글씨 보고서 이거 다 문제 풀라는 건가? 이러시거든요. 끝까지 제발 다 읽으세요. 진짜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지만, 문제 끝까지 읽는 습관 안 들이면은 괜히 이런 큰 글씨 보고서 이거 다 문제 풀라는 건가? 난 모르는데 틀리라는 건가? 이러십니다. 제발 문제 끝까지 읽으시고, 출제자가 항상 평소에 냈던 키워드 그대로 맨날 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주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서재필을 낸 거니까
독립협회랑 관련된 문제고, 독립협회 정답 키워드로서 여기 독립문 건립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키워드에 꽂히지 말고 제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기출의 풀이 의도를 알맞게 따라가십니다. 자, 네 번째, 의도적 소구법 유형입니다. 이건 최근에 등장한 트렌드 유형인데, 이 유형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이거를 딱 제시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게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 주면은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로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예시 든다면, 자 여기서는 자 6조에서 직계를 한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는 이 6조 직계제가 나왔으니까, 자 6조 직계제 여러분 공부했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태종 아니면 세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특정 왕을 내야 되니까 태종을 내던지 세조를 내던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하륜이란 키워드 보고서 얘 찢는 거지만,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럼 6조 직계제가 보면은 태종인지 세종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거 봤을 때는 분명 둘 중 한 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선지 내에서 막 태종도 나올 수 있고 세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자 의도적 소구법 유형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키워드 봤어요. 그러면 내 이 키워드 바탕으로 일단 어떤 것 중에 A 아니면 B인 거를 파악했다면 선지 내에서는 무조건 두 개 중에 한 개만 제시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1번 금속활자인 갑인자 제작했다, 세종이고요. 자 훈련도감 창설 선조고요. 자 초계문 신제 시행, 초계문 신제 시행 정족. 자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고, 자 그리고 여기 사관원 독립, 이게 태종인데,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에서는 일부러 힌트를 제한적으로 줘가지고 제한적으로 주니까 태종과 세조 중에서 두 명 중 한 명인 줄 알겠는데, 그것만 안다면 일부러 선지 내에서는 이 태종만 내던지 세조만 내던지 일부러 한 명을 얘 제끼던지 얘 제껴가지고 두 개 중에 한 명인 거 알겠지? 그러면 선지를 네가 다 소거해가지고 풀면은 딱 한 명만 맞아 떨어지게 내는 게 의도적 소구법 유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이 중에서 한 명만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선지 소거가 정말 중요한 유형이고, 괜히 이 문제 보고서 내가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을 계기로 독립운동이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특정 왕의 인산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자 특정 왕의 인산일에 일어난 독립운동, 일제감정기 기준으로 3.1운동 아니면 60만세 운동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불온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해서 퍼뜨렸다? 굳이 이거 딱 푸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썩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인 건 알겠어. 그러면 그것만 아쉬우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 전개 정미의병이죠. 일단 둘이 중 관련 없어요. 독립의군부 조직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19년, 이건 26년인데 이건 12년 조된 거니까 시기가 아예 안 맞고, 국채보상운동, 자 이거 1907년인데 시기 이거 개항기니까 아예 연결 안 되고요. 자 척화비 건립, 자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이거 1871년인데 이거 당연히 그 시기가 지금 딱 봐도 연결이 다 안 되니까 잘리는데, 자 민족유일당 운동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자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그 비타협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신간회가 창립된 건데,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너가 이걸 보고서 3.1 운동이냐 60만세 운동이냐 두 개 중인 걸 알았다면은 여기 내에서도 두 개 중 한 개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해풍선이 그럼 두 개 주는 유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다 주려면은 이 문제든 간에 힌트가 무조건 한 개는 더 있어야 돼요. 안 그럼 문제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일부러 제한적으로 준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선지 내에서도 일부러 한 개만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의도적 소구법 유형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다른 오답 선지를 명확하게 오답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이게 최근에 등장하는 또 트렌드 유형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시기 사이 유형 풀인데, 자, 여러분들이 두 시기 사이 유형을 되게 연도형 문제로 많이 파악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두 시기 사이 유형의 경우에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아무거나 일단 시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굳이 이 두 시기를 내 가지고 이 시기 사이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아니면 이 나의 사건, 이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에 영향을 주던지 조금 그런 거를 위주로 내요. 자, 그럼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이어진다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치슨 라인이에요. 에치슨 라인. 당시 극동 방위선. 그래서 한반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극동 방위선 정한 건데, 당시 한반도가 제외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명분 정도는 제공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가 이때는 6.25 전쟁 발발 직전이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상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다. 자, 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자, 그래서 사실 연도로 보면은 이건 1950이고 이거 1953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거는 6.25 전쟁 발생 직전이고요. 자, 이거는 6.25 전쟁 이제 끝난 직후예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보이나요? 첫 번째, 이 문제의 의도는, 자, 가해 시점은 아직 전쟁하기 이전이에요. 이건 전쟁하기 직후예요. 그럼 사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전쟁 직전이랑 전쟁 직후니까 이 사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6.25 전쟁의 사례를 고르세요. 이게 의도였어요. 물론 사례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것까지 좀 생각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6.25 전쟁 관련된 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조위원회, 이거는 광복이 아니라 그 정부 수립,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안 맞고요. 여수순천 19 사건, 자, 이거는 정부 수립 직후에 제주 사람 사건 진압에 대해서 반발한 그런 군인들의 일종의 그런 반란 같은 거라 안 맞고, 트루먼 독트린, 이거는 1947년에 이 미국의 트루먼 그 대통령이 그 자본주의 계열의 국가들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일종의 선언? 정치 방식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자, 브라운 각서, 이건 1960년대인데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시기가 다 안 맞아요. 근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사실 이거 자체만 얘기한다면 이 당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좀 미국에 대한 압박을 넣기 위해 가지고 조금 동맹 맺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압박의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조금 이걸 계기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쟁과 관련된 거. 자, 방공포로 석방, 그 6.25 전쟁 종결되기 직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시기 사이 문제를 그냥 막 풀지 말고 왜 굳이 이 두 시기 사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 최대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 이 논리가 없이 그냥 연도 갖다 문제를 풀죠, 그럼 문제를 그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일단은 통합사 유형. 이 통합사 유형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좀 이런 문제를 또 안 내기 좀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문제 키워드든 간에 선지 키워드든 간에 일단 한두 개는 모르는 거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략이라던가 해동고승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선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일단은 최대한 내가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진짜 이 키워드 내가 진짜 개념서 다 뒤져도 기출 뒤져도 억다고 자신할 정도로 낯선 거 제끼세요. 얘네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출제자가 응 너 이거 모르지 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거 던져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쉬운 거, 익숙한 거, 그거 먼저 찍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 문제랑 정답 선지를 마구마구 섞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막 사략인데 막 여기다 정답 넣고, 상국유사인데 여기다 넣고, 삼국사기인데 이런 식으로 넣고 마구마구 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낚시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관서라 수록, 삼국유사니까 여기고요. 사초 시정기, 자 이건 조선왕조실록이니까 일단 해당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낚시 키워드고요. 유교사가 입각해서 기전치 영시, 자 이거 삼국사기,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오답 섞는데 생각보다 정답 키워드는 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거네요. 제가 보기엔 여기 3개 중에 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거 2개 잘렸으니까 4번이 가능성 높거든요. 4번 단군부터 충렬왕 시기까지 역사를 서사시, 제화옹기 서사시 형식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은 동사 과목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사 유형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낯선 거 제끼시고, 진짜 모르겠으면 제발 쉬운 거, 익숙한 거, 이 낚시 포인트 치는 거 피해가지고 최대한 아는 거 찍으시는 게 여러분들 정답률 높이는데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고난도 인물 유형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제가 팁을 많이 드릴 거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자, 이 문제 옛날에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여기는 이 도남서원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도남서원을 만약에 모른다 치면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제가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팁, 인물 유형 참고하면 좋을 거, 탈룰라 법칙입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자, 탈룰라 법칙이 뭐냐면 인물의 성씨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 자, 이 문제는 자 아들이 김집이에요. 아들이 김집인데, 자 막말로 이 아들인 김집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자 이 인물, 문제 제시된 인물인 이 아버지인 이 문제 제시된 가의 인물의 성씨 역시 뭐 김땡이던지 뭐 김땡땡이겠죠. 자, 일단 이 힌트 찾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화파 용성 정제도예요. 김씨 아니네요. 제끼고 무호사 받아야 된 조의제문 작성 김종직. 일단 얘는 김씨 맞네요. 오케이. 자, 3번 동어문답 2입니다. 틀렸고요. 성악십도 이황이에요. 자, 둘 다 이씨니까 제끼고요. 자, 가래진나물 저술에서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이게 바로 김장생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인물은 일단 김씨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포인트 잡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기라던가 생물 연도를 되게 주목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자가 송시열이래요. 자, 우리가 흔히 송시열로 아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냐면, 효종 시기에 기축봉사를 건의했다든지, 현종 시기에 예송 논쟁에 참여했다든지, 숙종 시기에 기사환국으로 인해서 유배되었다는데, 자 여기 있는 키워드의 공통점은 이 시기에 활동한 왕들이 싹 다 17세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가 이렇다면은 여기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 17세기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이 인물은 한 넓게 잡아도 16세기 후반이라던가 17세기에 살았던 인물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김종직이란 인물과 관련된 거는 이 인물은 15세기예요. 자, 지금 16세기 후반과 15세기면은 한 나이 차가 한 100년 차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인물께서 막말로 뭐 산신령이라던가 좀비가 아닌 이상 100년 넘게 차이난 사람을 넣는다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지금 도난선 모르고 지금 성씨랑 생물 연도를 바탕으로 제가 아는 거 갖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내가 아는 거 바탕으로 이런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힌트까지 캐치해서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힌트를 뽑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세요. 자, 두 번째.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주목하면 좋은 게, 여기는 외국인 유형이잖아요. 이런 인물 출신을 좀 주목해두면 좋아요. 자, 제가 이거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유경공원에서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다. 유경공원의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뭐 헐버트, 길모가 있는데, 일단 이 인물 헐버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광해원 설립을 주도한 알렌은 이 광해원 내에는 낼 게 없기도 하고, 이 을사나게 당시에 이 고동 친서를 전달한 거 역시 헐버트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 문제를 푼다면 이런 걸 주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국가를 좀 주목하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면 이룽양행, 일단 이 이룽양행이 당시 중국 단둥에서 이 루이스 쇼라는 인물이 운영한 무역 회사고요. 자, 여성 교육에 힘쓴 인물은 스크랜튼이라는 인물인데, 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알렌이랑 스크랜튼은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근데 자, 제가 아까도 계속 국가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인물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자, 미국인이요, 잘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힌트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까지 주목하면은 생각보다 힌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특히 두 번째 힌트, 이런 식으로 가나 인물을 내는 문제라면은 1번과 5번 선지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다른 말로 기역 니은, 디은 리을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 극히 낮아요. 왜냐면 한능검이 만약에 이런 두 인물을 동시에 묻는 문제를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형 문제를 냈다면,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여기는 이 인물의 업적도 알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인물 그냥 제끼던지 여기 있는 인물 제끼던지 하면서 굳이 한 명의 인물의 업적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해야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인물에게 몰빵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적어도 한능검 한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못 풀겠다면 최대한 2번, 3번, 4번 내에서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재밌는 게 이런 김병루란 이름을 대놓고 줘가지고, 사실 뭐 남북협상 참여 이거 김구, 김규식,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 이승만이고, 상균주의 이거 조소왕. 자, 밑에 있는 이게 4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 자, 이거는 이거 여운형인데요. 아무튼간에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소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건 뭐냐면, 이 문제에 있는 내용과 선지를 매칭하는 훈련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속어법 갖다 해도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보면은 김상우 의거 관련자, 변호, 진상조사위원, 그리고 사법부장. 자,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있다면 지금 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 법이라던가 아니면 내체는 변호사 관련된 내용이 좀 많네, 이런 걸 주목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인물 모르더라도 읽어보니까 일단 법이랑 관련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법이랑 관련된 활동했으니까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됩니다. 출제자가 법이랑 관련된 인물 내놓고서 정답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양아치처럼 내진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주어진 힌트랑 선지를 잘 매칭하는 것도 여러분들 역량이고, 그런 걸 일부러 힌트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나는 법이란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유추했어, 그럼 찍으시면 돼요. 그럼 정답 N간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해품사를 뭐 대법원장 시키지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주어진 힌트를 최대한 잘 주목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D1주 영상을 마치고 이제 한 시험 2일 전, 3일 전쯤에 최종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위한 마지막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냐 수고하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